일일 삼빵하기 위해 찾아온 첫 번째 빵집. 들어오자마자 달콤하고 맛있는 빵 냄새에 취해 무아지경으로 장난꾸러기 마냥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지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일일 삼빵하는 여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빵들을 보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주 생밤을 가지고 오. 당절임을 직접 해서 넣은 밤빵이 있습니다. 크림치즈에 양파를 넣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이게 양파 베이글이에요? 네네. 베이글이 엄청 크네요? 구운 과자 세트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머. 제과 기능장인 표상우 사장님과 우리나라 최초 제빵 의학 박사인 아내분이 함께 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손님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 연구 개발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빵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빵 하나하나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참 좋고, 본격적으로 먹기 위해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빵과 알록달록한 색을 가진 다양한 디저트를 거침없이 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빵들을 담았을까요? 개봉 박두! 여러분 보이세요?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여러분 오늘 함께할 친구 소개하겠습니다. 쪼꼬미예요. 안녕. 얼른 빨리 먹어보라네요. 뭐부터 먹지? 아까 사장님이 밤을 그대로 절여서 이제 통으로 탁 넣었다고 하셨으니까 요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밤빵은 영양가 높고 맛 좋은 공주밤을 사용해 만드는데요.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는 밤을 푹 삶아서 빵에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밤식빵이죠, 밤식빵. 오, 한번 뜯어 먹어볼게. 우리가 알던 밤식빵이 아니야. 사장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방송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통알밤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알밤. 와. 너무 맛있는데? 와, 그냥 우리가 TV 볼 때 옆에 있으면 순삭이에요, 순삭. 그냥 없어질 것 같아, 바로. 정말 맛있습니다. 베이글과 양파의 신선한 만남.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단순한 크림치즈가 아니라 맛있는 샐러드 있잖아요. 그 샐러드를 이 베이글 빵에 딱 입힌 느낌이야. 그런 맛이야. 너무 맛있겠죠, 상상만 해도. 빵 외에도 우리쌀, 우리밀을 사용해 만들어 부담이 없는 디저트도 있는데요. 아까부터 제 시선을 끌고 있던 디저트류 갑니다. 우리쌀빵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그런 빵이거든요. 우리의 이 빵은 얼마나 다를지. 일단 먹자마자 제가 놀란 게 레몬 향이 확 퍼지거든요, 정말. 진짜 디저트로 너무 딱이다. 그치? 너도 안다고? 그니까. 마카롱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필링 향이 정말 상큼해요. 느끼함이 없어요, 여기는.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만큼 정말 탐스럽게 먹습니다. 대박. 여러분 충격 소식.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너무 맛있어. 첫 번째 빵집의 맛평가 시간. 여기는 지금 빵들이 천일염 그리고 비정제 설탕만 쓴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도는 낮고 염분도 낮고 근데 맛은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기 빵 디저트 추천! 일일 삼빵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찾아온 두 번째 빵집. 빵의 기대감을 사장님 앞에서 현란한 춤으로 표출하는데요. 지은씨, 당황한 사장님 표정 보이시죠?
현지인 빵 맛집이라고 알려진 이 집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좔좔 흐를 것 같은 빵이 가득한데요. 사장님 근데 빵 이름들이 다 특이해요. 막 쌍둥이 단팥빵도 있고 뭐 진지 드세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 그 딸내미들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쌍둥이로 제가 진 거고요. 네네. 옛날에 그 어른들한테 식사하세요 그 말을 진지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착안해서 한 끼 식사하게 되기 때문에 진지 드세요. 직접 개발한 유산균 발효종으로 속이 편하고 건강한 맛의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유산균은 곡물 발효종으로 18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이게 발효액이 돼요. 유산균 발효액.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발효종을 만들어요 저희가. 군산에서 처음으로 유산균 빵을 시작하신 유산균 발효종 명인 이종길 사장님. 지금은 많은 빵집이 발효종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장님은 정성과 정직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변함없이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인 빵 맛집답게 오전부터 유산균 빵을 맛보기 위해 많은 손님이 찾아와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아니 엄청 많이 시키셨네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효모빵이라 유산균빵에 살 안 쪄요. 밝은 지은 씨 모습에 반해 저절로 빵을 주는 손님. 마치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아기 새처럼 보입니다. 김치 먹듯이 유산균이 많아서 요즘 유산균 많이 먹잖아요. 그쵸, 건강식품으로. 저도 먹거든요. 네, 우리는 빵으로 먹어요. 역시 동네 빵집다운 푸짐함. 전 이래서 동네 빵집이 좋아요. 뭔가 다 담고 싶잖아요. 쟁반에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고. 진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지 드세요. 이게 진짜 밥이고 반찬들 쫙 세팅했죠. 급해서 비닐도 안 벗기고 먹었네. 군산 특산품 흰 찰쌀보리와 흑미가 들어가 담백하고 부드러운 건강한 맛이 가득 담겨 있는 진지 드세요. 이게 무슨 단맛이지? 이게 무슨 풍미지? 막 생각을 했는데 밥을 계속 꼭꼭 씹어 먹을 때 그 나오는 단맛이 여기에서 느껴져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위에 호두 그 견과류 식감이 또 바삭바삭하게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정말 제 스타일. 쌀과 보리의 찰떡궁합을 느낄 수 있는 쌍둥이 단팥빵. 파당금이 가득 들어가 있어 빵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베스트 메뉴입니다. 이 겉에 그 반죽 있잖아요. 그게 엄청 얇아요. 그 피가. 보통은 여기만 말고 이 판만 먹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것도 맛있어요. 그냥. 오 진짜 건강. 근데 요게 특이하긴 해요. 이게 뭐야? 철개만 어떡하죠? 아니 여기 부스레기도 이 안에 들어갔나 봐. 죄송해요. 바사삭 바사삭 손이 가요 손이 가. 고소한 호떡이다. 그리고 너무 바삭하니까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어릴 때 너무 좋아하던 빵이 이 슈크림 빵이거든요. 크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뭐 눅눅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겉에가 그 비스켓처럼 아직도 바삭해. 맛있는 건 0칼로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예요. 좋은 재료 또 발효종 썼으니까 살도 덜 찔 것 같은 느낌. 든든하고 쫀득하고 건강한 그런 빵이다. 저는 정말 이 빵을 먹으면서 군산 시민들이 부럽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든든한 빵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빵빵 터지는 군산 빵 투어 대성공! 여러분도 동네 빵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빵을 찾아 지은 씨처럼 1일 3빵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희 쌍둥이들이 빵을 대를 이어서 한다 보니까 일단 기분 좋고 누가 먹더라도 속이 더부러지지 않고 건강한 빵. 좀 느리지만 천천히 연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세지빵 전부 다 먹을 거야.
해마다 이맘때면 초록빛 열매를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바로 매실인데요. 백성마을 할머니들은 매실을 키우며 행복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울 적에 물 타서 이렇게 또 드시고 그러면 건강에 좋고 소화도 잘 되고. 할머니들은 매실 농사부터 마을 일까지 주름진 두 손으로 못하는 일이 없는데요.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하고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활기차게 맡은 일을 척척 해냅니다. 매실마을 할매들의 반란을 만나볼까요?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초록빛 보물 매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은 당진시 순성면에 있는 한 마을을 왔습니다. 이 길이 매실로라고 하는데 야, 얼마나 유명하면 마을의 길 이름에도 매실이 들어가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이 마을의 효자 매실 만나러 갑니다. 가시죠. 순성면 일대에서는 매실나무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보슬보슬 비가 오지만 마을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매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엄니들 이렇게 이른 시간 밭에 나와 계신 거예요? 예, 요새 장아찌철이라요. 매실 따느라고요. 아, 그렇죠. 이 탱글탱글하고 싱그러운 초록빛의 매실. 와, 역시 매실이 유명한 마을이라고 하는데 매실이 많네요. 뭐 우리 백성리 마을은 이 매실나무가 10만 그루 정도 돼요. 그래갖고 매실로 유명한 고장이. 지금 뭐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 따고 계셔. 그만큼 이제 바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요? 이거는 기간이 네. 이게 매실이 누래지고 하면 이게 상품 가치가 안 나가서 잠깐 한 20일 동안 이걸 매실 장아찌를 담아야 돼요. 네. 그럼 그래서 예. 바빠요. 이거 7월 초까지 다 따야 되는 거예요? 예. 와, 지금 바쁘다. 백성마을의 여름은 매실과 함께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튼실하게 잘 익은 매실을 골라 바구니에 담는데요. 할머니들은 수확하는 기쁨에 힘든 줄도 모른답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까치 바른 기본이죠. 야, 매실이 좋다. 오, 요즘 이렇게 실하나요? 네, 좋지요. 오.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취재하러 오신 양반들 닮았네. 제가 이렇게 매실 닮았나요? 네. 둥글둥글하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지요. 언니가 몇 매실도. 학년 몇 반이셔요? 저는 8학년 5반. 이 80 넘더라 정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없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 85인데 정정한 게 이게 매실을 많이 드셔가지고 그렇구나. 예, 예. 그러니까 또 밭에 나와서 일도 하시고 또 공장에서도 또 일하시고 이렇게 시작. 예, 그러니까. 오. 여기까지 왔으니 제가 좀 거들어야겠죠. 높은 곳에 있어 어머니들의 손이 닿지 않는 매실을 따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턱턱 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매실 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잘 익은 초록색의 매실,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매실을 양 손가락을 이용해서 똑 돌려주면 됩니다. 실하다. 잘 익었어. 매실 보니까 예전에 또 광고 생각이 나네요. 예쁜 순생면의 매실, 널 깨물어주고 싶어. 갑자기 장르가 호러물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바짝머리 쪼그려 앉아서 하니까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는데 이거 계속 위를 봐야 되니까 목이 아프네요. 가끔씩 몸도 풀어주고 하시겠어요? 매실밭에서 펼쳐진 댄스 타임. 잠시 쉬어갈 겸 막갈 이용해서 가볍게 몸을 풀어봤는데요. 할머니들은 언제나 나이를 잊고 즐겁게 일하신다고 합니다. 매실 따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잘한다. 언니들 노래도 잘하시네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보니까. 바구니 가득 매실을 담아 조심조심 마을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수확한 매실은 공장에서 가공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이 매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척을 하네요. 그러면 오. 얘네들이 이제 세척을 안 하면 아무래도 밖에 있다가 보니까 지저분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깨끗하게 씻어서 해야지 이거 오염된 거를 1차는 이제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지 되니까요.
이곳이 바로 할머니들의 일터 매실 가공 공장입니다. 할머니들에게 친근한 매실을 이용해 마을 기업을 만들었는데요. 10년 전 33가구가 200만 원씩 출자해 영농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제는 자동화 시설까지 갖추고 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네요. 네, 백성리 마을 전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커졌죠. 근데 전부 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을 주민분들이신 거예요? 네, 전부 주민이에요. 아니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마을 분여해서 회비라도 모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한가를 조금씩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한가 공장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한가 공장을 만들으니까 계절이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매실 장아찌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서 누룽지도 만들고 지금은 청국장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만든 매실 가공식품이 호응을 얻으면서 계절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는데요. 2012년엔 전국 최우수 마을 기업으로 선정됐고 현재는 55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한 결과 연매출 7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할머니들의 경험과 솜씨로 만든 매실 장아찌. 그 안에는 정성과 손맛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희는 좋은 매실만 골라가지고 수매를 해요. 마을 농사진 조합원들 거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골라서 장아찌를 만들고 조금 알이 장 거는 골라서 액기스를 만들고 그래서 선별해서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기술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희 매실은 장아찌는 아주 먹으면 아삭아삭하고 향기로운 여름에 냉장고의 필수 반찬으로 변신하게 됐죠. 설탕과 매실을 1대1로 배합하고 골고루 섞은 매실 장아찌는 그대로 저온 저장고에 숙성시키는데요. 장아찌를 담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맛이 더 꼬들꼬들 아삭아삭해진답니다. 4일 전에 담근 매실 장아찌를 먹어봤는데요. 양념 없이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일단 식감이 상당히 아삭아삭하고요. 네. 그리고 그 장아찌보다 훨씬 더 단맛이 네, 강하네요. 네, 달달한 맛이. 달달한 맛이 있고 네. 신맛보다는 단맛이 더 단맛이 있고 많고. 제가 좋아하는 맛이네요. 네. 지금도 맛있지만 1년 뒤에 또 숙성을 거친 후에 식탁에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1년을 기다려야지. 주민 대부분이 참여하는 만큼 마을 기업의 수익금도 마을 일에 사용됩니다. 매일 점심을 준비하고 주민들을 대접하는 일도 할머니들의 몫인데요. 주민들이 다 같이 모이는 점심시간, 식당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찬이 잘 나오네요. 네? 찬이 잘 나와요. 네, 잘 나오죠. 자주 오세요? 예, 똑같은 게 아니요. 여기 매일 달라. 그러니까 아주 호평이 자자하지. 참 12시만 되면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밥도 먹고 즐겁게 이렇게 지납니다. 마을에서 생산한 매실의 판로를 스스로 개척한 백성마을 할머니들. 매실 덕분에 건강해지고 일하는 기쁨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정된 수입이 있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는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처음부터 처음 멤버. 10년 전에 그럼 창립 멤버신 거예요? 네네. 와, 10년 동안 그럼 뭐 많은 일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회사가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보람도 있으시겠어요. 보람 있어요. 수입도 생기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애들 새끼들도 줄 수도 있고 그게 제일 보람 있는 거예요. 수익 생기는 건 대부분 어떠세요? 어떠 그냥 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네, 우리가 할매들의 반란이잖아요. 그래서 할매들이 정년퇴직이 80이면 다 해요. 80에 하면 둘이 행복하게 다 살고 있지만 그중에 한 분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홀로 살게 되니까 노후에 공동 주거 시설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옛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목표예요. 할매들의 반란 우리 마을 기업 소화를 덮고 해독작용이 탁월한 매실. 당진 백성리 할머니들이 만든 마을 기업은 함께 모여 일하는 인생 이모작의 일터이자 매일 활력을 만들어주는 비타민입니다. 새콤달콤한 매실을 따고 식품을 만들어 수익까지 창출하니
이 정도면 할매들의 기분 좋은 반란이 더 기대되는데요. 백성마을의 웃음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기저기 식당으로 넘쳐나는 요즘, 남다른 영업 비밀로 손님들을 사로잡는 별별 식당이 있다는데 음식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노인들로서는 굉장히 좋지. 항상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함은 가라. 잠깐 열렸다 사라지는 식당에서부터 극명하게 다른 음식 조합은 물론 테이블과 의자가 없는 식당까지 우리 동네 별의별 식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는 이곳. 달랑 4개의 테이블만 떡하니 자리 잡은 이 식당에 이곳만의 수상한 영업 비밀이 있다는데 일단은 사장님부터 만나봐야 할 듯?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직 특별한 시간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특별한 시간이 안 됐다고요? 네, 11시가 되면 특별해집니다. 어머머머, 여기 사장님 밀당하는 재주 있으시네. 그럼요, 뭐든 때가 있는 법. 오전 11시가 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기로 한 제작진. 드디어 그 때가 왔나 보다. 언니 여기 국밥 2개 주세요. 네. 저희 비빔밥 3개, 국밥 2개 주세요. 오전 11시를 넘기자 밀려드는 주문으로 주방은 쉴 틈 없이 바쁜 모습. 국밥 나왔습니다. 음식하랴 서빙하랴 바쁜 사장님 대신에 누가 이 식당 비밀 좀 알려주세요. 여기가 하루에 3시간만 영업을 하거든요. 11시에서부터 2시까지. 메뉴도 딱 3개 있어요. 떡갈비랑 비빔밥이랑 소고기 국밥이랑. 그래서 항상 시간 맞춰서 와야 되는 집이에요. 이곳의 정체는 3시간만 반짝 문을 여는 식당이란 말씀. 그래서 사장님 혼자 그렇게 바쁘셨구나. 이제야 궁금했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하다. 저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업하는 작은 식당이고요. 메뉴는 총 3가지. 소고기 한우국밥이랑 비빔밥이랑 그리고 떡갈비 정식 이렇게 3가지가 나가고 있어요. 제가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2가지 정도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자고로 식당의 생명은 스피드. 속도는 물론 음식의 맛과 질도 최상이라 자부하는 사장님. 반짝 식당을 운영하게 된 나름의 사연이 있다는데? 제가 처음에는 사실 식당을 할 생각으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 책이 많은데 제가 요리책이 좀 많아서 책을 보관하고 제가 좀 여기서 연구실처럼 쓰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밖에 공간이 노니까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점심에만이라도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셔서 식당을 그냥 작게 시작하게 된 거죠. 직업이 식당을 하는 게 본업이 아니고 요리 연구가다 보니까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외부 강의를 주로 나가고 밖에서 외식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소고기 한우 국밥. 그 이유를 살펴보니 100% 한우 사용은 기본. 거기에 전통 방식으로 끓여낸 비법 레시피에 요리 연구가의 노하우가 더해지니 한번 잡숴봐요. 제가 쓰는 고기가 일반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위는 아니거든요. 그 선호하지 않는 부위를 제가 양념을 좀 잘해서 맛있게 만들면 가격도 내려서 서비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발하다 보니까 가격이 3,900원이 됐어요. 징하다 징해. 어메이징. 벽이 느껴진다. 완벽. 맛과 가격 둘 다 최고. 그리고 손님들을 이끄는 이곳의 영업 비밀이 또 하나 있다는데 그건 바로 20인분 한정 판매. 직장인들 어차피 점심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와가지고 그 집밥 같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뭐 점심시간도 오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맛있고 헐게 먹으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지만 그게 더 오히려 좀 리미티드 에디션 같이 좀 선택받은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우아한 테이블은 기본. 눈과 코를 자극하는 달콤한 빵에다
어머, 커피까지 파는 곳이라고? 카페비엔나 아이스로. 네, 아메리카노랑 라떼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여긴 그냥 카페네, 카페. 제작진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오늘 감바스랑 잡채 찾으러 왔어요. 네. 카레 한잔 하나 하고 카레랑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카레랑 우리 오늘 꼬들치자 단무지 있어요. 단무지? 네. 응? 카페에서 반찬을 찾는 손님들? 설마 하고 살펴보니 양식에서부터 한식까지 없는 게 없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가게 정체가 뭔가요? 저희는 반찬 가게예요. 반찬 가게요? 네. 반찬을 팔아요? 반찬도 팔고 손님들한테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디저트도 팔고 있어요. 2013년에 문을 연 이곳은 살림 9단 주부들이 세운 먹거리 마을 공동체. 직거래 로컬 푸드를 주재료로 하며 화학 조미료는 일체 쓰지 않으니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에겐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건강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서 안심하고 아이들 먹일 수 있어서 제일 좋아요. 밴드에서 주문을 하면 또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셰프님이 하신다면 일단 의심은 없어요. 의심 없이 그냥 일단 오케이 하고 이렇게 먹어보는 거죠. 엄마의 마음을 담아 만든 건강 밥상. 제철 재료에 따라 매일 메뉴가 바뀌는 신기한 집이지만 더 놀라운 건 단골 회원 수만 해도 무려 1,600명이 넘는다. 저희는 회원들 대상으로 미리 주문을 받아서 주문된 양만큼 만들기 때문에 보시면 쇼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당일날 만든 아주 싱싱한 신선한 그런 반찬을 우리 회원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무염 버터와 무항생제 달걀을 사용해 매일 구워내는 빵도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 손님들과의 끈끈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 그중엔 사장님의 독특한 이력도 한몫했다. 저는 원래는 국악 전공자였어요. 음악을 전공했어요. 음악을 하러 프랑스에 갔더니 거기 있는 음식이나 빵이 너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프랑스에서 잼도 배우고 빵도 배우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제2의 셰프라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먹거리들은 다 재밌어요. 빵도 재밌고 미학들이 음식의 미학이 저는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사장님의 건강한 고집이 있었기에 비교할 수 없는 맛의 가치도 있었던 게 아닐까. 아무쪼록 사장님의 달콤한 밥상을 응원해요. 맛있는 커피, 맛있는 빵, 건강한 반찬까지 맛보러 오세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 실버 식당이라고 친절하게 딱 쓰여 있지만 이름만 있고 식당은 온데간데 없다. 바로 여기가 식당입니다. 여기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식당이 되는 거예요? 잠시 뒤에 식당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요? 네. 아무것도 없는 휑한 이 자리에 식당이 떡하니 나타난다? 잠시 뒤 테이블과 홍보 배너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세팅이 끝나니 무섭게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손님 받는 방법 참 독특하네. 여기는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곳이 아닌 도시락을 가져갈 수 있는 워킹스루 식당입니다. 식당의 정체는 어르신들께서 걸어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워킹스루 식당. 달서구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첫 문을 열었다. 네, 도시락 하나 주세요. 네, 1,500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 가격이 실화? 1,500원짜리 도시락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라. 그 구성을 살펴보면 흰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도시락이니 늦으면 손해,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그렇잖아요. 1,500원. 시중에 나가면 한 5,000원짜리 되지. 1,500원 치고는 뭐 많이 좋지. 가격도 저렴하지만 우리 바깥에서 사 먹는 것보다 우리 영양사가 맛있게 노인들, 어르신들 인해 가지고 맛있게 해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 내 구내식당에서 만들어지는 워킹스루 식당의 음식들. 어르신들이 드시는 도시락인 만큼 철저한 위생과 청결은 필수. 전문 조리사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해 더욱 특별한 도시락이다. 매일 70명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매일 메뉴는 다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은 두부된장국이랑 소불고기랑 진미 도라지 무침 준비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1시 30분. 이곳에서 만든 음식은 곧바로 워킹스루 식당에서 판매되는데 그래도 식당은 자리가 생명인데 여기에 문을 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 코로나19로 복지관 급식소가 중단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결식이 좀 우려되었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실버 식당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구내식당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으면서 복지관에서 새롭게 마련한 워킹스루 식당. 사회적 거리로 멀어져도 따뜻한 밥 한 끼로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혀졌다. 워킹스루 식당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마다의 방법으로 손님들의 눈길 발길을 사로잡는 별별 식당들. 건강한 먹거리는 기본, 거기에다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별별 식당은 오늘도 활짝 열려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밭 위를 날아드는 드론 한 대. 그리고 능숙하게 드론을 조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힘들죠. 사실 쉽지 않고 힘들고 점점 더 어려운 거는 이제 날씨 기상이 이제 요즘에 계속 이상 기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하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뭐 빅데이터 뭐 4차 산업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도 이런 기후나 지역에 맞는 시설들을 이제 기반을 조성을 해서 좀 스마트하게 농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농의 꿈을 싣고 농촌 근력을 훨훨 누비는 드론.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드론인데요. 드론으로 농사짓는 박근호 씨를 만나봅니다. 박근호 씨를 만나러 간 곳은 홍천군 화촌면입니다. 여름에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오이맛 고추가 주렁주렁. 이른 아침부터 고추를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드넓은 고추밭에 일하는 사람은 가족들 뿐.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지 못해 모든 것을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올해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제 유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농촌에 인력 부족난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심하고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그 빈자리를 메꾸고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대학에서 관광위식조리학을 전공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8년 전 고향인 홍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홍천의 농촌을 이끌어 나갈 젊은 농업인들과 함께 드론을 시작. 농촌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유스파머 드론 방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드론과 함께 농촌에 새바람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박근호 씨.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일자리 찾는다고 고급된 일자리만 원하지 말고 그저 뭐 부모들이 하는 거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풍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고 내 자식은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근호는 와서 이 일을 같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주위 분들이 우리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좀 보람되죠. 그럼 마음이 아프죠.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또 돈도 벌 수 있는데 또 아버지 뒤를 이어받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우리네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이 뜨거운데 이렇게 일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부모에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한데요. 이제는 어엿한 농사꾼으로
자신의 미래를 펼쳐가는 박근호 씨. 오전 내내 수확한 고추는 곧바로 출하 준비를 시작합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진행되는 작업들. 밭에는 무성하게 자란 감자꽃들이 박근호 씨 가족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감자꽃은 피고 지고, 감자가 잘 여물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제가 농업을 좀 편하게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뜻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홍천군 그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이제 자격증 교육을 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이제 친구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방재단이라는 그 구성을 19년도 5월에 이제 발족을 해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 농부들. 스마트한 농업의 새로운 경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농업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드론 교육도 진행합니다. 필리핀을 찾아가 드론을 활용한 체험 봉사를 다녀오기도 하고, 지난 3월에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방역 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배우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은 이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이 운전하는 거 다르게 이제 공중에 떠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랑 내리막 오르막을 이제 잘 그 신경 써서 운전을 해야 돼서 그런 거가 이제 신경 많이 쓰이고요. 지금 그래서 배우고 있는 중에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뭐 방제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아서 조금 서툰데, 그래도 좀 하다 보니까 숙달 돼가지고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이제 같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종하다 보니까 사고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드론에 이상이 있어서 사고 나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하면서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도 한번 멀리 보내다가 이제 시야를 벗어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그 지형을 이제 많이 살펴보고 이제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지형을 많이 살펴보고 이제 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선이라든가 장애물, 뭐 나무가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는 게 멀리서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드론도 추락도 해보고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드론. 흔히 보던 드론과 달리 무게도 무겁고 크기도 큰 농업용 드론인데요. 본격적인 출동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박근호 씨의 재산 목록 1호로 1,500만 원을 들여 올해 새로 장만한 농업용 드론. 편리하고 효율이 좋아 드론 방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많이 아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직접 줄을 끄면서 약을 쳤을 때 최소 1시간, 2시간 이상 걸릴 거를 드론으로 치면 한 10분 남짓해서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농가 입장에서도 약을 많이 안 먹게 되고, 대신 드론으로 치면서 이제 빠르게 정확하게 고르게 약을 이제 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농촌 시골에서는 드론 덕분에 많은 이제 이득을 보고 시간적으로도 아끼고 참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지금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장 조정제를 싣고 드디어 출동. 박근호 씨의 조종에 따라 사뿐히 솟아오릅니다. 약을 뿌리며 드넓은 감자밭을 이리저리 골고루 뿌려줍니다. 크기부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취미용은 자격증이 없어도 비행이 가능한데요. 농업용처럼 육중한 체격을 가진 드론들은 그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프로펠러 보셨죠? 엄청 위험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 좀 위험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교육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유지 보수에 대한 그 기술들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드론을 날릴 때면 긴장되기도 하지만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박근호 씨. 드론 운전 실력도 좋지만 감자 농사 베테랑이기도 한데요. 감자 줄기가 너무 자라면 안 되고 뿌리로 영양이 갈 수 있도록 감자밭 구석구석 약재를 뿌려줍니다.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삶의 질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젊은 농부 박근호 씨. 농업용 드론이 없었다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이지만 드론 덕분에 짧은 시간에 거뜬히 마무리합니다. 앞으로의 바람이 궁금한데요. 지역에 이제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이 돼서 이제 기존의 어르신들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청년들이 그거를 해소해주고 그로 인해서 좀 농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청년들의 어떠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죠. 그리고 소득도 많이 생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농업인으로서 크게 성장하는 게 이제 큰 바람이죠. 고령화되고 침체된 농촌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박근호 씨. 희망을 싹 틔우는 젊은 농부들의 노력으로 농업의 미래는 밝기만 합니다. 분홍의 꿈을 싣고 하늘을 나는 희망의 드론. 드론으로 농사짓는 농부처럼 젊은이들이 많을수록 농촌의 미래도 젊고 부유해집니다. 풍년 농사를 위해 매일매일 땀방울을 흘리는 박근호 씨. 농촌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진정한 농업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푸른 바람과 한적한 일상으로 채워진 어느 마을. 이곳의 자연에 반해 귀촌을 선택한 부부가 있습니다. 도시와 다르게 흘러가는 느린 삶 속에서 부부는 함께라는 소중한 행복을 발견했는데요. 이들의 고성살이에 귀 기울여 볼까요? 요즘 서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동해안. 여름이 되자 서핑의 열기는 더욱 뜨거운데요. 고성 천진 해변에도 서핑숍이 있습니다. 아늑하고 깔끔하게 꾸며진 내부엔 귀여운 소품들도 가득한데요.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석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강원도 고성의 천진해변이라는 곳에서 작은 서핑샵 겸 목공방을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고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겸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개인 작가입니다. 일단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패션 쪽 관련된 일을 했는데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밖으로 좀 나도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핑을 하러 자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화진포를 예전에 왔다가 너무 이뻤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바쁜 일상에 지쳐있던 부부는 고민 끝에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이때 떠오른 게 고성이었는데요. 여행으로 찾아왔던 고성을 이번엔 살기 위해 찾게 됐습니다. 아까 전부터 있는 고양이는 이름이 뭔가요? 얘 이름은 재규고요. 6년 전에 얘도 유기묘였는데 저희가 운 좋게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식구는 그러면은 이렇게 네, 셋입니다. 네네. 단란한 세 식구는 고성에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요? 먼저 이 서핑숍은 남편 허석환 씨의 공간인데요.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서프보드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서프보드 디자이너? 지금 여기 보드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사실 만든 거는 아니고 지금은 디자인 위주로만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다 맡기시면 그거에 따라서 커스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원하시는 이제 뭐 형태라든지 뭐 색깔 아니면 뭐 보드에다 뭐 레터링 같은 거나 뭐 그림 같은 게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이제 의뢰해 주시면은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부부는 고객에게 꼭 맞은 형태로 세상에 하나뿐인 보드를 디자인합니다. 남편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보드의 외관을 다듬고 애니메이션 작가인 아내는 그림으로 멋을 더하는데요. 부부가 가진 경력을 살리는 동시에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게 있는데 그냥 이거요. 이거는 그러니까 벨리보드라고도 하고 파이퍼라고도 하는 보드인데 고대 폴리네시안 하와이 때부터 내려오는 되게 원초적인 서핑의 장르예요, 하나. 이번엔 석환 씨가 작업복을 챙겨 입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다락방처럼 생긴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제가 나무로 이제 작업하는 곳인데 요즘에 이제 이런 벨리보드 주로 만들고 있어요. 벨리보드를 그럼 여기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직접 다 만들고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약간 리사이클링 요런 개념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재를 사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 안쪽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리사이클링 가능한 목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벨리보드에 사용하는 재료인데 오동나무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서랍장으로 쓰시던 건데 버리신다고 더 이상 안 쓰신다고, 그래서 상태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고 가지고 왔어요. 갖가지 작업 도구들로 가득한 공방. 석환 씨는 서프보드를 다루며 목공예에도 손을 뻗게 됐는데요. 인테리어나 주방용품 제작 등 틈틈이 목공일을 하며 가게 수입을 보태고 있습니다. 남편이 서프보드를 다듬고 있을 때 아내는 무얼 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작업실. 여기는 아내를 위한 공간입니다. 서울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던 정희 씨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감자가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무슨 내용이에요? 심어져 있는 감자가 이렇게 뿌리채 뽑혀져 나오는, 그러면서 세상에 태어나는 얘기인데, 이게 찐감자 위에 소금이랑 후추를 이렇게 솔솔 뿌려 먹듯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소금 후추를 맞으면서 이제 얼굴에 이제 개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매력점들이 생겨요. 작은 후춧가루, 큰 후춧가루 해가지고 이게 감자에 저희가 제일 익숙하게 먹는 감자의 형태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고성에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그런 회사나 업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개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문제이고요. 그게 또 개인 작업으로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이 어려운 편이죠. 네. 안정적인 생계에선 조금 멀어졌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의 여유가 가까워졌습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다정하게 산책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죠. 그래서 부부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숙제라기보단 선물 같은 나날입니다. 항상 네. 같이 계시잖아요. 그쵸? 네. 거의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24시간 항상 붙어 있는데 어떠세요? 그냥 근데 별 생각 별 없어요. 생각 없어요. 뭐 좋다 나쁘다 생각할 거 없어요.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작업실에서 안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또 2층 올라가서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반나절 못 봐요. 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잡고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산책하다가 만난 동네 주민과 한참 동안 수다가 이어집니다. 귀촌 5년차가 된 부부는 이제 이곳에 자연스레 녹아든 것 같죠. 어느 날 외지에서 찾아온 젊은 부부와 한평생 이곳에 살아온 주민들은 달라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부부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마을 잔치 같은 것도 여셨다면서요? 네네.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서핑을 위해서 사실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르신들하고도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사를 드리는 개념, 그리고 식사도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었고, 마을 안에서 저희 힘으로 운영하고 이제 좋게 도와주셔가지고 좀 재밌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요. 우선 자기 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겠다는 취지의 그 아마 잔치였었던 것 같아요. 바다 백사장은 또 정화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보지 못했던 행사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대가 됐는데 올해는 어떤 또 행사를 할런지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 그동안 앞만 보며 치열하게 달려야 했지만 이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꼭 움켜쥐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시원한 파도와 한적한 오후의 햇살, 사랑하는 가족과 정다운 이웃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은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언제나 내 곁에 있음을 깨닫게 됐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산다는 게 사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부산하고는 또 여기는 많이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뭔가를 공유하면서 그걸로 계속 오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고, 뭐 이제 도와주시는 주변에 이제 마을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여기 고성에서 사는 거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만족하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제일 만족하는 거요? 집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서 사는 거? 두 분이 대단히 다르죠. 아, 괜찮아요. 이게 함께라서 즐거운 부부. 이들의 행복한 일상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응원할게요.